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공감도 하고 마음의 위안도 얻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결혼식 날짜를 잡게 되었는데 정말 좋은 남편과 시댁분들을 만나게 돼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제 일을 존경해주고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들이라서 결혼 준비 내내 행복하게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 몇 년 전 결혼할 뻔했을 때가 떠올라 이렇게 사연을 써보게 되었어요. 그때 만났던 남자친구는 공부를 잘해서 인서울 대학을 나왔고 대기업을 다녔습니다. 당시 저는 20대였지만 남자친구는 40대를 앞두고 있었고 10살 차이가 난 상황이었어요.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돼서 연애를 한 거였는데 저를 누구보다 예뻐해주고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고선 이 사람이라면 행복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 사랑한다고 모두 결혼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어릴 적부터 손재주가 좋아서 이것저것 만드는 것을 좋아하셨는데 본인의 재주를 살려서 젊었을 때부터 공예를 배우셨고 지금도 공예 공방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계시답니다. 그런 엄마를 닮아 저 역시 전문대를 졸업하고 일찍 사업을 시작해 뷰티숍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남자친구 집안에선 학벌 차이가 나다 보니 그게 못마땅하셨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다가 우연히 시모를 만나게 됐는데 전문대인 걸 알고서는 은근 무시를 하셨죠. 어머, 동규가 만난다는 상은이가 너구나. 반갑다. 나 동규 엄마야. 말 놔도 괜찮지?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만나니? 동규랑 밥 먹으러 온 거야? 이왕 이렇게 된 거 같이 밥 먹자. 동규가 여자친구 얘기를 많이 했는데 듣던 대로 미인이네. 사업하고 있다곤 들었는데 어떤 사업하고 있는 거니? 아니, 우리 동규는 대기업 다니고 있어서 지금까지 사업하는 여자친구는 만난 적 없는 것 같거든. 아이, 엄마, 하나씩 물어봐.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만나? 엄마는 혼자 온 거야? 우리랑 같이 밥 먹으면 되겠다. 안 그래도 엄마한테 소개해 주려고 했었는데 나나 여자친구나 시간이 안 나서 말이야. 여기 상은이고 근처에서 뷰티숍 운영하고 있어. 잠깐 시간 내서 밥 먹으러 왔는데 어떻게 여기에 딱 엄마가 있어? 진짜 신기하다. 어머, 그러니? 뷰티숍이면 저기 골목 쪽에 있는 거 말하는 건가? 거기 우리 친구들도 많이 가는데 잘 된다고 하던데 실력 좋은가 보다. 우리 동규는 인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대기업 취업해서 잘 다니고 있거든. 다른 곳 이직한 적도 없고 한 곳에서 쭉 다니고 있어가지고 동규 성격 보이지? 우리 동규만한 애 없지 뭐. 어쨌든 그럼 대학은 어디 나왔니? 아, 저 전문대에 나왔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바로 뷰티숍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은 분점이고 원래 본점은 제 본가 있는 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규 씨 통해서 어머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식으로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네요. 저는 28살이고 사업장 운영한 지는 5년 됐습니다. 아, 그러니? 전문대? 뭐, 그래. 근데 뷰티숍 운영하면서 사람들이 학교 이런 건 잘 확인은 안 하는가 봐. 그래도 난 좀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믿음이 가긴 하던데.
어쨌든 샵 잘 운영된다고 하니 다행이네. 아참, 내가 깜빡했다. 근처에 볼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 밥 먹을 때가 아닌 것 같네. 어쨌든 반가웠어. 시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얘기를 하다가 제 학벌 얘기가 나오자마자 서둘러 자리를 정리해 가버리셨죠. 저는 영문을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시몬은 제 학벌 때문에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남자친구에게 여러 번 헤어지라고 압박을 했었는데 남자친구가 듣지 않았는지 한 번은 데이트하는 곳에 따라 나와서 저에게 헤어지기를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남자친구랑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려고 약속을 잡고 카페에 갔는데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시모도 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 남자친구가 저를 다시 보고 싶다며 시모가 졸랐다고 어쩔 수 없이 나왔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전 그때부터 싸한 느낌이 들었죠. 상은아, 놀랐지?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말하면 불편해할 것 같아서. 어차피 우리 몇 번은 만나야 하잖아. 미리 만나면서 친해져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엄마 데리고 나왔어. 괜찮지? 엄마 그냥 너 보고 싶어서 같이 따라 나온 거야. 이제 좀 있으면 가신대. 커피만 마시고 가신다고 하니까. 암튼 말 못해서 미안. 어머,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니? 괜찮지? 뭐 남도 아니고 남자친구 엄만데 같이 있을 수도 있지 뭐. 이런 것도 이해 못해주는 여자를 왜 만나니? 근데 너는 데이트하러 나오면서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서 나오니? 그래도 좀 편하게 나와야 남자친구가 편하지 않겠어? 손톱도 그렇게 길게 붙여서 나오면 긁어서 상처라도 나면 어쩌려고. 에휴, 뭘 배워야 그런 것도 알 텐데. 어쨌든 우리 마실 건 시켰다. 너 마실 것만 주문하고 오렴. 아, 제가 원래 좀 화려하게 하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요. 어머님 계신 줄 알았으면 자제하고 왔을 텐데. 저 그럼 제가 마실 거 주문하면서 좀 드실 것도 같이 주문할까요? 여기 머핀 맛있는데 어머님 머핀 어떠세요? 아니면 여기 조각 케이크도 맛있거든요. 많이 달지 않고. 케이크 괜찮으시면 제가 하나 주문할까요? 아니, 밥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케이크를 주문해. 너는 매번 그렇게 돈을 펑펑 쓰니?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들어보니까 데이트하면서 거의 아들이 되는 것 같던데. 너는 사업하지 않니? 사업하면서 돈도 많이 번다면서 왜 데이트 비용은 같이 안 내는 거야? 내가 아들이 네 커피까지 주문하려고 한 거 말렸다. 연애할 때부터 그렇게 남자 등골 빼먹으려고 하면 되겠니? 엄마, 왜 그래? 아까 그런 말 하나도 안 했잖아. 그리고 우리 통장 만들어서 거기서 돈 넣고 같이 쓰고 있는 거야. 내가 내는 게 아니고. 엄마 갑자기 왜 그러지? 당황스럽네. 엄마 왜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하려고 해? 엄마 커피 마시고 빨리 가야 되겠다. 날이 그래서 그런가? 엄마가 예민하네. 상은아, 내가 커피랑 먹을 것 주문하고 올게. 시모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지적하기 시작했고 갑작스러운 지적에 전 당황스럽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자친구 역시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고 시모는 저와 남자친구가 당황하는 사이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죠. 뭔가 각오를 하고 오신 거구나 생각이 들었던 찰나에
남자친구는 제 커피와 먹을 걸 사가지고 온다면서 자리를 비웠고, 그때 시몬은 하시고 싶은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솔직히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뭐 아들한테 듣고 보니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쪽 만나려고 온 거야. 알겠지만 우리 아들 내가 어릴 적부터 아주 귀하게 키웠어. 공부시키느라고 정말 내 옷 하나 안 사면서 열심히 공부시키고 키웠다고. 지금까지 만나던 여자들은 다 좋은 대학에 하다못해 직장이라도 대기업이었는데 이건 뭐 어쨌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제가 전문대 나와서 마음에 들지 않으신 건가요? 동규 씨가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갔을 거고 대학에 가서도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저 역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전문대 나왔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아주 어릴 적부터 공부하고 배웠던 분야이고 그래서 자리도 잘 잡고 있어요. 학벌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조금만 열린 마음으로 저 지켜봐 주시면 안 될까요? 어떤 걸 지켜봐야 하지?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평소에 자기 꾸미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거 우리 아들이 다 감당해야 하는 거 아닌가? 들고 다니는 거며 치장이며 화장까지 온갖 화려한 건 다 하고 다니는데 솔직히 그렇게 하고 다니는 며느리 어느 시어머니가 좋다고 하겠어? 어쨌든 연애만 한다고 하면 나도 굳이 말릴 생각은 없지만 결혼은 반대니까 그렇게 알아. 어차피 너도 하고 다니는 거 보니 결혼까지 생각은 안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이렇게 와서 말하는 거야. 사실 저는 아직 결혼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아직 사업에 좀 더 열중하고 싶어서요. 그렇지만 동규 씨, 제가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연애만 한다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하게 보이실 수 있겠지만 저도 제 인생 책임지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어머님께서 학벌로 사람을 보신다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좋은 학벌 만드는 것만큼이나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지금 그렇게 네 사업 잘 운영하고 있는 건 잘하는 거지. 근데 애초에 네가 학창 시절에 딴 생각 안 하고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은 대학까지 안 왔겠니? 더군다나 일반 대학도 아니고 전문대면 학생은 공부를 하는 게 본분인데 넌 네 본분도 제대로 못 지킨 건 아니니? 거기다가 그렇게 공부를 안 했으면 네가 학창 시절에 어떤 학생인지 내가 어떻게 아니? 공부를 안 했으면 딴 곳에 눈을 돌렸다는 건데 애초에 우리 아들이랑 결이 안 맞지 않겠어? 어쨌든 난 내 생각 전달했으니 가보마. 뭐 치사하게 아들한테 말해서 아들 뒤에 숨으려고 하지 말아라. 미운 털 박힌 거 더 깊게 박히는 수가 있으니까. 시모는 제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막말을 쏟아내셨고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 내가 무슨 얘기를 듣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멍해지더라고요. 시모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하고선 자리를 뜨셨고 남자친구가 오고 나서야 저는 충격이 쏟아지는 듯이 눈물을 쏟아냈죠. 그날 전 남자친구와 그 일로 크게 다퉜어요. 남자친구는 갑작스러운 엄마의 말을 믿지 못했고 제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말도 했습니다. 전 그런 남자친구의 태도에 답답하기만 했어요. 아니, 엄마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아니야.
나랑 카페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네가 좋아하는 거 뭐 있냐면서 물어보기도 했는데 이상하네. 엄마가 진짜 그런 얘기를 꺼낸 거 맞아? 나 없는 사이에 혹시 뭐라고 네가 먼저 말한 건 아니고? 아, 내가 답답해서 그래. 엄마가 나한테도 그런 말 한 번도 꺼내본 적 없었거든. 너 전문대 나온 거 저번에 만났을 때부터 알았는데 무슨 갑자기 그런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한다는 거야. 나도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뭐라고 하지도 못했어. 어머님께서 갑자기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도 충격이었다고. 정말 한 번도 오빠한테 뭐라고 한 적 없었어? 내 학력 때문에 뭐라고 말 꺼내본 적 없었냐고. 난 정말 너무 당황스럽고 솔직히 너무 상처받았어. 나보고 연애할 거면 상관없지만 그 학벌로 결혼할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잖아. 뭐 엄마 입장에서는 좀 그러실 수도 있지. 솔직히 엄마가 나 대학 보내려고 엄청 고생하시긴 했거든. 그때 집안도 넉넉한 편도 아니었는데 학원도 다 보내주고 대학 입학금 만드시느라 고생도 하셨고 어쨌든 엄마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근데 엄마가 그렇게 말했다고 같이 뭐라고 따진 건 아니지? 그렇게 되면 엄마 아예 등 돌릴 텐데. 지금 그 걱정이 돼? 내가 어머님한테 따졌을까봐 그게 걱정돼? 내가 상처받은 건 걱정 안 되고? 오빠 진짜 너무한다. 내가 그런 말 들었다고 해도 믿어주지도 않고 자꾸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말만 하고 있잖아. 내가 들었다고 하는데 왜 안 믿어주는 건데? 난 그럼 어머님이 하신 얘기 거짓말로 말했다는 거야? 아니, 나 살면서 이렇게 학벌 때문에 무시당한 적도 처음인데 오빠까지 날 안 믿어주니 진짜 슬프네. 아니, 내가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갑자기 네가 말하니까 그렇지. 엄마가 전에 내가 다른 여자친구 만났을 때도 한 번도 그런 얘기 꺼내신 적 없었거든. 아무튼 알겠어. 내가 엄마랑 한번 얘기해 볼게. 내가 상은이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엄마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그러신 것 같아. 엄마 말에 너무 상처받지 마. 내가 엄마한테 말해볼 테니까. 알았지? 남자친구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닐 거라며 저를 달랬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하고 다니는 것도 화려하고 그러다 보니 시모가 생각하시기에는 사치가 심한 아이라 생각을 해서 그렇게 더 세게 말했을 거라며 남자친구는 얘기를 했었죠. 그렇지만 전 그 얘기를 듣고서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전문대를 나왔다는 이유로 시모는 제 학창 시절도 좋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후로 남자친구와 시간을 갖게 되었고 하루하루 야위어가는 저를 보면서 엄마는 걱정하며 저에게 안부를 물어보시곤 했어요. 그때 전 엄마에게 남자친구 관련해서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고 엄마는 엄마가 아닌 어른으로서 저에게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엄마, 나는 그래도 내 인생 내가 잘 책임지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학벌 때문에 내 인생이 모두 부정되는 거 너무 상처였어. 근데 남자친구도 믿질 않고 내가 그렇게 상처받았다는 것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해. 엄마는 어땠어? 엄마도 아빠가 좋은 대학 나왔고 그랬잖아. 엄마 결혼할 때는 그런 말 한 번도 없었어? 글쎄, 내가 결혼할 때랑 지금이랑은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 너희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오히려 내가 일하고 뭔가를 배우고 있다는 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셨지. 결혼을 하고 보니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나를 한 사람으로 존경하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 그래야 내가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순간에도 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더라고. 그렇지? 나도 그래서 고민이야. 남자친구는 너무 좋은데 그 집에서 반대를 하면 어쩌나 싶어서. 남자친구는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솔직히 남자친구 빼고는 날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난 그래도 내가 꽤 괜찮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남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 뭔가 허탈감도 느껴지고 남자친구랑 그만해야 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어. 엄마도 처음에는 좀 더 많이 배우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했었거든. 솔직히 어릴 적에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너희들 키우다 보니까 내 학벌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더라고. 근데 다시 배운다고 해도 그건 그냥 나한테 훈장만 될 뿐이지. 내 일에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굳이 거기에 내 힘을 쏟아야 할까 싶었어. 그래서 그냥 학교 다시 다니진 않고 내 일을 그냥 열심히 했지.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내 일에 대한 자부심도 커지고 나도 당당해졌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거 중요해. 그렇지만 누구보다 나 자신이 당당하고 나 자신이 스스로 인정을 해줘야 행복한 거야. 엄마도 네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 너무나 속상하지만 아직 남자친구가 좋고 노력하고 싶다면 흔들리지 않고 좀 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엄마 역시 대학을 졸업했던 아빠와 학벌이 차이 났기 때문에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고 그 고민은 자신의 일에 좀 더 집중하면서 떨쳐낼 수 있었다고 조언을 해 주셨죠. 전 엄마의 조언을 듣고선 지나간 일보다는 앞으로의 미래, 내 일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즈음 남자친구가 연락이 와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저희는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모와 몇 번 마주쳤을 때도 시모는 전에 보여줬던 까칠한 행동은 온데간데 없고 편안하게 대해주시기도 했어요. 그렇게 1년의 연애를 더하고서 저희는 결혼을 다짐하게 되었고 결혼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혹시라도 시모가 반대를 하면 어쩌나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남자친구는 다시는 그런 일을 만들지 않겠노라며 제 앞에서 다짐을 하기도 했어요. 상은아, 네가 걱정하는 게 어떤 건지 다 알아. 근데 내가 우리 집에 미리 다 얘기해놨어. 엄마가 너 처음 봤을 때 몹쓸 말했던 거 미안하게 생각하셔. 그리고 나 역시 다시는 엄마가 그런 말 꺼내지 않게 항상 얘기하고 있고 난 네가 전문대를 나왔건 아님 고등학교만 졸업했건 어떤 것도 상관없어. 그러니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결혼하고 싶은 건 너야. 그렇지만 끝까지 어머님이 반대를 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난 지금도 너무 걱정이야. 연애를 할 때야 어머님도 그냥 연애를 하는가 보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는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 정말 어머님이 아무런 말도 꺼내시지 않으셨어?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나에게 그런 얘기를 꺼내셨던 어머님이시면 분명 결혼하겠다 말했을 때 뭐라고 말을 하셨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엄마는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이시진 않으셔. 근데 내가 원하니까 알겠다고 하신 상태고 솔직히 내가 너랑 헤어져서
더 나은 사람 만날 거라는 보장도 없으니 엄마도 더 고민하시는 것 같긴 해. 그렇지만 그건 엄마 의견일 뿐이지 내 의견은 아니야. 난 너랑 결혼하고 싶어. 이건 확실해. 엄마가 뭐라고 해도 난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어. 그러니 나만 믿어줘. 지금까지 본 모습으로는 솔직히 나도 오빠랑 같이 하면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만 결혼은 현실이잖아. 아무리 우리 둘만 산다고 해도 앞으로 시댁 식구들이랑 같이 마주칠 일도 많을 텐데 그때마다 얼굴 붉히면서 지내고 싶진 않아. 결혼하기 전에 이런 점들 다 잘 정리하고 했으면 좋겠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알았어. 내가 엄마랑 다시 얘기해 볼게. 그리고 결혼은 내가 하는 거지. 엄마가 하는 거 아니니까. 솔직히 난 엄마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가 끝까지 그렇게 나오면 난 엄마 안 볼 생각도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남자친구는 시모가 반대를 하더라도 나와 결혼을 하겠다며 굳게 얘기를 했고 저는 걱정이 되었지만 며칠 후 남자친구는 상견례 날짜를 잡자며 말을 했어요. 자신이 집에 얘기를 잘했으니 앞으로 그때 같은 일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문대를 나와서 반대를 한다던 시모의 태도가 어떻게 한순간에 바뀌었는지 의아하긴 했지만 그래도 남자친구가 잘 풀었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거기다가 제가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도 1년 동안 보셨기 때문에 저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부와 남자친구, 형제들은 별다른 말 없이 화기애애했지만 시모는 취조를 하듯 저희 집에 대해서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상은이는 연애하면서 몇 번 봤으니 어느 정도 알고 있긴 한데 혹시 사돈께서는 지금 하시는 일이 공예 쪽이신가요? 공방 운영하신 지 꽤 되었다고 들었는데 20대 때부터 운영하셨나 봐요. 저도 물어물어 듣긴 했었는데 제 지인도 그쪽에서 물건을 구입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사돈께서는 대학에서 전공으로 배우시고 공방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요. 전 대학 안 나왔어요. 초등학교 졸업만 하고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제 부모님께서 공예 쪽으로 일을 하셨는데 손재주를 닮았는지 저도 그쪽으로 흥미가 있어서 진로를 빨리 정하게 되었네요. 대학은 나오지 않았고 그래도 지금까지 꾸준하게 공부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공방도 20살 성인 되자마자 부모님 하시던 걸 물려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초졸의 검정고시요? 아니 세상에 어떤 때인데 초졸이라니. 사돈께서 저랑 나이가 동갑이시지 않으세요? 근데 초등학교만 졸업하셨다는 게 지금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 애들 키우시면서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는 직접적으로 나와야 된다 생각은 안 하셨나요? 아이고, 그래서 그런 어미 밑에서 자식들이 어떻게 컸을지 뻔하네요. 그런가요? 그래도 검정고시로 중고등 과정은 다 배웠고 오히려 남들보다 빨리 졸업하고 제 분야에 성공해서 다들 놀라더라고요. 그래도 전 배울 건 다 배웠고 부족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자식 교육에 소홀했던 것도 아니고요. 자식들이 어떻게 컸을지 뻔하다고 하시면
제가 뭐라 설명을 해드려야 할지. 그럼 저희 아들들 불러서 보여드리면 좀 마음이 놓이실까요? 아, 마침 들어오네요. 이쪽은 큰애고 서울대 의대 나왔습니다. 오늘 수술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한다고 했었는데 그래도 시간 맞춰서 와줬네요. 둘째는 서울대 법대 나와서 지금 법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이쪽은 우리 셋째, 사범대 나와서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쪽은 이렇게 사남매를 키우고 있는데 사돈께서도 그럼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네? 아니, 세 남매가 다 서울대를 나왔다고요? 아니, 상은이는 전문대 나왔다고 하지 않았나?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요? 친형제들이 이렇게 공부를 잘했는데 그럼 상은이는 왜 전문대밖에 못 간 건지? 아니, 제가 다른 걸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요. 저희 아들도 인서울대학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급이 맞는 애를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사돈, 아니, 아주머니, 급이라고 하니 제가 더 따져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당신 잘난 아들 빼고 그 밑에 자녀들은 대학 어디 나왔나요? 인서울? 겨우 인서울 나온 거 가지고 이렇게 유세했던 건가요? 우리 딸 대학 안 가도 자기 앞가림 잘하고 다닙니다. 대학 그거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잘난 대학 나오면 뭐 하나요? 사회 나와서 자기 중심 없이 엄마 말에 헬렐레 팔렐레 하는데 안 그래도 제가 상은이 그따위 말 들었다고 해서 두고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상견례 자리까지 이따위로 행동하시니 제가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네요. 시모는 줄줄이 들어오는 제 형제들의 대학을 듣고서는 깜짝 놀랐는지 제대로 말도 하지 못했고 그렇게 학력으로 압박을 했던 시모가 입을 꾹 다물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화를 내지 않았더라면 제가 먼저 자리를 박차서 나왔겠지만 엄마가 먼저 나서주셔서 별다른 소란 없이 자리는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 이후 연락 온 남자친구는 더욱 황당한 소리를 했는데 상견례 이후에 시모가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다면서 지금까지 복수하려고 이갈고 있었냐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아무리 엄마가 쓸데없는 말을 꺼냈다고 하지만 솔직히 장모님 초졸이면 좀 너무하신 거 맞긴 하잖아. 아무리 검정고시 나왔다지만 요즘 시대에 초졸이 솔직히 어디 있어? 엄마가 그래도 사돈 있고 그러니까 걱정되는 마음으로 꺼낸 말을 너고 장모님이고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을 하면 어쩌자는 건데? 엄마 머리 싸매고 누웠어. 그때 작정하고 우리 가족 학벌로 누르려고 한 것 같다면서 지금 쓰러지셨다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아니 학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셔서 우리 집에서 학벌 좋은 형제들 줄줄이 불렀던 건데 왜? 만족하지 못하신대? 오빠보다 훨씬 좋은 대학에 학과까지 훨씬 좋고 거기다가 지금 벌이도 훨씬 좋은데 이렇게 잘 배우고 잘 버는 형제들 있는 집안이랑 결혼시키고 싶으신 거 아니었어? 내가 잘못 알았나? 왜? 내가 전문대졸이라 내 형제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했어? 아니 그런 건 나한테 미리 말을 해줬어도 됐잖아. 엄마는 걱정돼서 그런 거야. 장모님 초졸이면 당연히 그런 머리가 유전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지. 오해하지 마. 엄마가 장모님 무시하려고 했던 말 아니니까. 어쨌든 엄마가 그때 이후로 마음이 좀 상하셨어. 자존심도 상하셨고.
그러지 말고 상은아. 이번에 우리 집에 와서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드리면 안 될까? 이번에 엄마 마음 안 풀면 우리 결혼식에 엄마 절대 참석 안 하실 거야. 그래도 축복받으며 결혼하는 게 좋잖아. 앞으로 계속 봐야 하는데 감정 상한 채로 봐야 되겠어? 무슨 헛소리야. 나 너랑 결혼 안 해. 내가 왜 너랑 결혼하니? 나이도 나보다 10살이나 많으면서 엄마한테 쫄쫄쫄 쫓겨다니는 주제에 내가 왜 그 나이 될 때 동안 결혼을 안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너네 엄마 그전에도 이러신 거 아니니? 그러니 여자들이 널 안 만나지. 그따위 대학이 뭐라고 내가 미쳤다고 너랑 결혼하니? 너네 엄마도 정신 좀 차리라고 해. 아들 늙어 호래비 될 때까지 혼자 살라고 할 거 아니면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화나서 그런 거지? 지금 감정이 너무 격해져 있어서 그런가 본데. 조금만 진정하고 생각해봐. 우리 1년 넘게 만났어. 이번 상견례 하기 전까지는 괜찮았잖아. 엄마가 막상 아들 장가 보내려고 하니까 마음이 좀 그래서 말실수한 것 같은데 내가 장모님한테 사과 드릴게. 너도 우리 엄마한테 와서 사과만 해줘. 그것만 하면 우리 행복하게 결혼할 수 있다니까. 좋은 대학까지 나왔다면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쳐들으니? 내가 몇 번이나 말해야 하는 건데 나 너랑 결혼 안 한다고. 네 얼굴 꼬락서니도 보기 싫다고. 그래, 지금까지 너 하나 보고 만났던 거 맞긴 하는데 내가 알던 사람이 맞는지 모르겠다.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 우리 잘못이라고? 참나. 야, 넌 결혼하지 마. 남의 집 귀한 딸 데리고 가서 마음에 상처 줄 거면 결혼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제발 부탁이니까 연락도 하지 말고 그 면상도 치워줘. 사실 시모의 행동과 말도 문제였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후에 남자친구가 오히려 저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는 점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시모가 저를 무시할 땐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거라며 말했던 남자친구는 역으로 저희 집에서 학력 좋은 형제들을 보여주자 일부러 길을 누르려 했던 거 아니냐며 저에게 사과를 요구하니 그 점 때문에 정이 있는 건 다 떨어져 남아있는 게 없었죠. 그 말 한마디 이후로 전 남자친구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전 남자친구에게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어떻게 그런 걸로 파혼을 하냐며 말을 했지만 전 냉정하게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 뒤로도 남자친구는 매일매일 찾아와서 사과를 했고 1년이 지나고 나서도 남자친구는 마음을 접지 않더라고요. 그제야 시모는 저에게 연락을 해와 미안하다며 다시 만날 수 없냐는 말을 해오셨어요. 상은아, 나 동규 엄마야. 그때 내가 정말 실수했던 거 미안하게 생각한다. 너희 어머니께도 사과를 드리고 싶은데 아무리 연락을 해봐도 받으시질 않으니 내 마음을 전달할 수가 없구나. 내가 그때는 너무 생각이 좁았어. 솔직히 너처럼 성실하게 일하는 애가 어디 있다고. 우리 동규가 너 없으면 안 된다고 지금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 회사에도 제대로 나가지 않아서 거의 잘릴 판국이야. 우리 동규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되겠니? 아줌마, 저 아줌마 아들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연락도 안 받고 싶네요. 제가 왜 만나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희 집 무시하셨는데 왜 생각을 바꾸셨는지 모르겠네요.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고 다시 만나나요? 절대 그럴 일 없고요. 아줌마가 알아서
학벌 좋은 여자 소개를 시켜주시든지 말든지 하세요. 아이고, 왜 이러니? 너 이런 애 아니었잖니? 내가 학벌 때문에 조금 민감하게 했던 건 우리 아들을 내가 좀 유난히 키워서 그런 거야. 아들이 고생하면서 대학 간 것도 내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만큼 열심히 컸던 친구랑 짝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내가 좁은 생각에 그렇게 말한 거고. 생각해보면 너도 열심히 살았을 텐데 그걸 몰라줘서 미안하구나. 다른 건 몰라도 나 안 봐도 좋으니 우리 동규만 받아다오. 아, 진짜 개그가 따로 없네. 왜요? 저희 집에 서울대 나온 사람이 3명이나 있어가지고 탐나세요? 그렇게 학벌 외치면서 엄마까지 무시하시더니. 이미 저희 사이 끝났고요. 전 다시 만날 생각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찾아오시면 접근금지 신청하고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렇게 파혼하고서도 1년여의 시간 동안 남자친구와 시모는 매일같이 연락을 해왔는데 그래도 전 냉정하게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저도 상처가 컸고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집안과는 가족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더 단호하게 행동을 했죠. 그렇게 시간이 더 흘러서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비 시댁은 제 일을 존중해 주시고 저희 어머님을 존경해 주셨어요. 남편 또한 제 일을 모두 알고 있고 제 상처를 무엇보다 따뜻하게 보듬어줬던 사람이랍니다. 제 결혼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남자친구와 겹치는 지인이 말해줬는데 들어보니 전 남자친구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헤어지고 얼마 안 가서 회사에서도 잘리게 되었고 지금은 작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시모가 이런저런 사람을 소개해 주려고 하지만 나이도 나이지만 스펙도 그저 그러니 소개가 들어오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시모의 치맛바람이 아직도 있다면서 여자를 만나도 매번 참견하는 시모 때문에 결혼은커녕 연애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남자 벌써 40대가 훌쩍 지났는데 연애조차 못하고 있으니 결혼하기는 틀린 것 같네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을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제 딸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에게 예상치 못했던 하나의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27년 만에 나타난 전시댁이 결혼식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고 아수라장이 된 상태에서 분노한 딸의 행동은 전시댁을 전부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27년 전 지금은 이혼한 전 남편과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가졌어요. 저는 바로 아이를 가지는 것보다 신혼생활을 좀 더 즐기고 천천히 아이를 가지고 싶었는데 시모의 재촉과 남편의 강압에 신혼생활을 즐기기도 전에 아이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임신이 된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가면서 처음엔 잘 지냈어요. 임신 초기 때는 저에 대한 시모의 관심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저를 정말 잘 대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임신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뱃속에 있는 아이의 성별을 알게 된 이후 저에게 시모의 행동은 180도 변해버렸고 남편도 시모가 원하는 아이가 아니라는 말에 저에게 실망의 눈빛을 보내었네요. 이런 상황이 적응이 되지 않았던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장남의 첫아이가 아들이 아닌 딸이라 해도 저에겐 정말 소중한 아이인데 딸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모든 행동이 바뀌는 건
너무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고, 임신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서로에게 씻지 못할 상처까지 주고받았는데,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자 남편이 저에게 갑자기 죄인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들이 아닌 딸을 낳게 되면서 시부모님에게 실망을 안겨줬으니 죄인이 맞다면서 평생 시달리며 살고 싶지 않으면 첫째 딸을 출산하고 바로 둘째를 계획해야 될 거라면서 저를 무슨 애 낳는 기계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정신 나간 여자처럼 행동을 했어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된 저는 아랫배에 통증이 올 만큼 상당한 충격을 받아 그대로 집을 뛰쳐나왔어요. 출산도 하기 전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에게 상처를 남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임신했을 때 상처 주면 평생 간다는 걸 알면서도 원하는 아들이 아니라고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를 막대하는 건 용서해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친정에서 지내자 남편과 시모가 저희 부모님 집에 직접 찾아왔어요. 당연히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았고 부모님도 돌려보내려 했는데 문 앞에서 계속 버티며 서 있길래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았던 저는 결국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는 남편과 시모에게 무슨 일 때문에 왔냐고 화를 내면서 물어보니 아무리 싸워도 집을 뛰쳐나가는 건 안 된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부부는 한 공간에 같이 있어야 한다고 정신나간 말을 하고 있었어요. 기분이 안 좋아진 상태인 걸 뻔히 알면서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고 있는 남편을 보니 짜증이 확 올라와 당장 나가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그런저럴 빤히 쳐다보던 시모는 갑자기 신발을 벗더니 무작정 거실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어요. 그 뒤를 남편도 따라 들어와 앉더니 저희 가족 보고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면서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을 하길래 어이없는 표정으로 화를 냈어요. 지금 저희 가족 무시하세요? 저희 부모님이랑 제가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돌아가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건데요? 내가 그냥 집에 돌아가려고 아들이랑 사돈 집에까지 들어온 줄 아니? 아들 손자 바란다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을 텐데. 너한테 신경 쓴 만큼 돌아오는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실망스러운 결과로 이어졌으니 내 기분이 좋겠니? 그래서 싫은 소리 몇 마디 할 수도 있는 거지. 내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거 한마디 했다고 사돈댁에 와버리면 우리 집안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 애 한 명만 낳을 것도 아니고 앞으로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시도할 텐데 벌써부터 이러면 나도 너한테 좋은 말이 나올 수 있겠니? 더 이상 문제 키우지 말고 이제 그만 내 아들 집으로 같이 들어가라. 얼굴 붉혀서 좋을 거 없잖아. 제가 무슨 애 낳는 기계예요? 아직 출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시도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모르시는 거죠? 성별을 제가 정할 수도 없는 건데 아들 손자 아니라고 전에는 잘 대해주시다가 성별이 확인되고 나서 소녀라는 말에 태도가 확 바뀌었잖아요. 임신한 상태에서는 말 한마디에 웃고 울고 하는 거 어머님이 더 잘 아시면서 어떻게 저한테 막말을 할 수 있어요? 어머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저를 대할 때 똑같이 행동하잖아요.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제 기분이 언제 풀어질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꽤 오래 갈 것 같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당신이 고집 부릴수록 상황만 악화된다는 거 몰라? 좋게 넘어가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결국 우리 관계의 끝은 뭐일 것 같아? 자네는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전혀 모르는 거야. 내 딸이 서운해하는 감정을 먼저 풀어주는 게 우선시돼야 다음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는 거지. 강압적으로 나오면 해결될 게 뭐가 있겠나? 그리고 방금 자네 내 딸한테 뭐라고 그런 거야?
관계의 끝이 뭐일 것 같냐고? 그 말은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부부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이혼을 생각 안 해볼 순 없잖아요. 이미 장모님 집에 왔을 때부터 서로 감정이 안 좋아졌는데 좋게 풀어갈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같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저희 엄마까지 모시고 왔어요. 이 정도 배려했으면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에요? 너도 이제 그만하지. 남편은 뭐가 잘못된 건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서운했던 걸 알아주는 게 아닌 무조건 집으로 데려가려고만 하는 남편과 시모의 행동에 화가 나 더 이상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빠가 남편한테 언성을 높이면서 시모에게도 한마디 하게 되었죠. 결국 아빠가 나서게 되자 시모와 남편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남편은 그날 이후 저에게 화가 많이 났는지 더 이상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배는 점점 불러왔고 출산이 임박해져 가고 있는데 남편은 끝내 저를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시부모 또한 산부인과에는 발도 들이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홀로 아이를 출산까지 하게 되었고 부모님은 차라리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출산을 했는데도 오지 않은 남편에게 많은 실망을 했다며 분노했습니다. 제 마음은 조금도 알아주려 하지 않았던 남편한테 너무 서운해서 몸조리만 끝이 나면 이혼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식이 태어났는데도 얼굴조차 보러 오지 않았던 남편한테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몸조리가 끝이 나고 어느 정도 몸을 추스를 수 있었을 때 이혼 서류를 들고 퇴근 시간에 맞춰 집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제가 들어왔는데도 아는 척조차 하지 않았고 상대하고 싶지 않았는지 방으로 들어가려 하길래 들고 있던 이혼 서류를 남편을 향해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 봉투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하더니 저를 바라보면서 서류를 찢어 버리더군요. 그리곤 한다는 말이 이혼만큼은 절대로 안 해주겠다는 어이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 가지고 오면 내가 이혼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왜 손해보는 짓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위자료 청구할 거고 아이 양육비 받아갈 텐데 뭐하러 이혼을 해줘? 차라리 이혼 안 해주고 살면 되지. 이렇게 찾아와서 이혼 서류 던져주면 고맙다고 할 줄 알았냐? 인생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될 줄 알았나 본데 착각하지 마. 너야말로 나랑 뭐 하자는 건데? 어차피 우리 관계 끝난 거 아니야? 출산하는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 산부인과에 아예 올 생각도 안 했잖아. 출산 전에 못 왔으면 출산 후에라도 와서 당신 딸 얼굴 봐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당신은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어. 이미 나를 아내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 딸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 거잖아. 아들을 낳았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 성별을 몰랐을 때처럼 나와 아이한테 엄청 잘해줬겠지. 출산할 때 오지 않았던 순간부터 우리 관계는 끝난 거고 더 이상 관계 유지할 생각조차 없어. 네가 이런 식으로 고집 부리고 이혼 안 해준다 해도 결국 소송으로 가면 끝이야. 너는 나한테 위자료 토해내야 되고 서로 안 좋은 감정만 쌓이게 될 텐데 서로 굳이 그런 싸움을 만들어야 되겠어? 쓸데없이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이혼 서류 작성해서 법원으로 나와.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좀 와주세요. 네, 집사람 들어왔는데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이혼 서류부터 난리네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소송까지 갈 거라는데. 아, 당장 오신다고요? 네, 나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을게요. 가족들 다 온다고요? 아, 알았어요. 최대한 빨리 오세요. 남편은 갑자기 시모와 전화통화를 하더니 현관문을 걸어 잠갔어요. 저를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행동에 화가 나 남편을 밀친 뒤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제 옷깃을 잡더니 갑자기 거실로 사정없이 패대기를 쳤어요. 몸조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몸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남편이 저를 사정없이 밀어버리는 바람에 넘어지는 순간 팔로 몸을 지탱했다가 손목이 꺾이게 되면서 상당한 통증을 유발했어요. 발목이 삔 것 같아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도 남편은 저를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현관문 앞에 서서 가만히 저를 바라만 보고 있었네요.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는데도 제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발목이 너무 아파서 더 이상 저항하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결국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시댁 식구들이 현관문을 열고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오면서 대충 얘기 들었지만 이혼 서류를 가지고 와서 뭐 어쩌자는 거니? 이혼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출산날 가지 않아서 그런 거라며? 저번에 내가 사돈댁에서 뭐라고 그랬어? 손녀딸 얼굴은 보고 싶지 않다고 그랬었잖아. 아들 손자였으면 신발 신지도 않고 뛰어갔지. 이혼이 쉬운 문제도 아니고 법적으로 따지면 내 아들이 결국 위자료 토해내야 될 텐데 그런 손해를 보면서까지 우리가 너를 놔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 몸 좀 추스르고 다시 아이 만드는데 신경 좀 써라. 네가 내 아들과 이혼을 하려면 손자 하나는 건네주고 떠나야 우리도 위자료를 줬을 때 아깝지가 않지.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잘해주면 당연하게 생각한다니까요. 조장부터 기강을 잡았어야 엄마를 어려워했을 텐데. 새언니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어른한테 눈을 치켜 세우고 함부로 입을 놀릴 수가 있어? 오빠도 참 한심하다. 여자 하나 구워 삼지 못해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내가 오빠였으면 밤불구로 만들어놨지. 잘난 집안도 아니면서 뭘 잘했다고 우리 엄마한테 큰 소리야? 정말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요. 나는 이 사람의 아이를 가진 거고 아들이 아닌 딸을 낳은 것밖에 없어요. 어찌됐든 같은 피가 섞인 아이잖아요. 손녀딸이라고 이렇게까지 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난 내 딸을 가족으로 받아줄 생각 없으면 이혼 소송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좀 전에 저를 바닥으로 내팽개쳐서 팔목이 꺾은 거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갈 겁니다. 이런 집안과 가족을 만들려 했다는 게 정말 후회스럽고 역겹네요. 다들 비켜요. 제가 나가려 하자 시모가 저를 가로막더니 몸을 밀치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발목이 안 좋아 저항을 못하는 걸 알곤 저를 더 함부로 대했어요. 제가 나와달라면서 어깨로 시모를 강하게 밀친 뒤 현관문을 잡는 순간 시모는 자기를 건드렸으니 쌍방이라면서 저에게 달려들었고 머리채를 잡아 난리를 쳤습니다. 신우도 기다렸다는 듯 저에게 달려와 시모를 거들었어요. 집안은 격한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저에게 사정없이 물건을 던지고 정신 나간 여자처럼 행동한 시모 때문에 저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주민분들이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집안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는 말에 제가 도와달라며 도움을 요청하자 그제야 시댁 식구들이 멈췄어요. 비틀거리면서 몸을 일으켜 현관문을 열고 겨우 밖으로 나가자 주민들은 경악을 했고 저는 그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했고 결과는 당연하게도 법정에서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고 딸이라서 쓸모없다며 친자 포기각서와 위자료까지 전부 받아낸 뒤에 시댁 식구들과의 악연을 끊어낼 수가 있었어요. 남편은 제 딸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 없이 저와 이혼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힘든 시기를 지나 부모님 일을 도우면서 제 딸과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제 딸이 좋은 남자 만나 결혼 날짜까지 잡게 되는 날이 오게 되었네요. 그리고 저도 중간에 몇 번 재혼을 할 수도 있었지만 제 상황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남자를 만나지는 못했어요. 분명 좋은 사람이긴 한데
제가 딸에게 상당히 많은 걸 신경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아픔이 한 번 있었던 저는 재혼 생각을 접고 온전히 제 딸에게만 집중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렇게 제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결과 수석 검사의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게 되었고 같은 직업의 남자와 결혼까지 하게 되는 좋은 날이 찾아왔어요. 제가 많이 부족했고 부유하지 못한 집안에서 자라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텐데 제 딸은 어렸을 적부터 꿈이었던 검사의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되었네요. 서로 행복한 삶의 목표를 세우고 결혼까지 하려는 모습을 보는데 그동안 딸을 위해 앞만 보며 살아왔던 과거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고 갑자기 울컥했어요. 그렇게 신부 대기실에 있는 제 딸의 이쁜 모습을 보면서 뿌듯해하고 있었는데 하객들과 인사를 하는 도중 누군가 멀리에서 저를 보며 반갑게 웃으며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당황해하고 있는데 전시댁 식구들이 저를 에워쌌어요. 이게 얼마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이런 좋은 날 내가 빠져서야 되겠니? 내 딸 말이 맞네. 아주 제대로 기억하고 있었어. 너는 세월이 지나도 얼굴 하나 바뀌지 않았구나. 요즘 먹고 살기 좋은가 봐. 자식 덕에 얼굴이 폈네. 최근에 내 딸이 사위와 이혼 문제로 법원에 몇 번 왔다 갔다 했었거든. 그런데 거기에서 너를 봤다지 뭐야. 검사복 입고 있는 여자와 대화 중인 걸 보고 혹시나 해서 너와 헤어지는 모습을 본 뒤에 여자 검사한테 너 이름을 말했는데 걔가 글쎄 자기 엄마를 아냐고 물어보는 말에 조카인 걸 딱 알 수 있었대. 우리 얼굴은 전혀 모르니 알 수가 없겠지만 우리는 너를 알고 있잖아. 그래서 멀찍이 상황 파악을 대충 해보니까 우리 소녀딸이 검사 사위와 결혼까지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찾아왔다. 내 손녀 결혼식에 할머니가 빠져서야 되겠어? 우리 오빠가 없는데도 어쩜 저렇게 잘 키워놓으셨대? 내 자식들은 하나같이 말도 안 듣고 돈만 뜯어가기 바쁜데 자식 농사 하나는 성공했네? 27년 만인데 우리 조카랑 사진 한번 찍어야지. 엄마, 신부 대기실 저쪽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게 될 텐데 미리 얼굴 도장 찍어놔야죠.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멈추지 못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내 딸 결혼식 망치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나가. 누가 내 손녀고 조카야? 정신들 나갔어? 전 시부모와 신우는 제가 말리는데도 무작정 밀고 들어갔어요. 전시댁 때문에 소란스러워지자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딸의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아 일단 더 이상의 소란은 피우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든 그 사람들을 내쫓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지켜보면서 상황 파악을 했어요. 전시모는 다리가 불편한지 쩔뚝거리면서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 제 딸을 바라보면서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녀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어? 친할머니야. 27년간 얼굴을 못 봐서 할미 얼굴을 기억 못하지? 얼마 전에 너희 고모가 법원 갔다가 너희 엄마 이름 불렀었잖아. 기억나지? 그때 우리 손녀 소식 듣고 할미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동안 아주 잘 자라줬구나. 너희 아빠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 많이 보고 싶을 텐데 결혼식 끝나고 인사 와야지. 너희 아빠가 자기 딸이 검사가 된 모습을 보고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겠니? 결혼식 끝나고 우리 진지하게 대화 좀 잠깐 나눌까? 할미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면 깜짝 놀랄 거다. 너희 아빠가
너희 엄마랑 이혼하고 몇 년 뒤에 건설 현장에서 큰 사고가 났었거든. 전날에 눈이 살짝 왔었는데 돈 벌러 나갔다가 발판에 미끄러져서 발층에서 그대로 추락을 해버렸다. 생명은 다행히 건질 수 있었지만 적주신경이 손상을 입어서 평생을 누워서만 지내야 됐거든. 이런 불행이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 가족은 먹고 살기 위해 그동안 악착같이 버티며 살았어야 했어. 지금도 빚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고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데 우리 손녀가 갑자기 나타난 거야. 이런 걸 하늘이 도왔다고 그러지? 해 뜰 날도 찾아온다더니 우리 손녀딸이 할미가 앞으로 고생하지 않게 해주려고 검사까지 되고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네. 대충 상황을 보니까 너도 아직 재혼 안 한 것 같은데 내 아들과 다시 합치는 게 어떻겠냐? 그래도 우리가 안 좋은 기억만 있던 것도 아니었잖아. 나 그동안 정말 힘들었다. 너 가고 우리 집안 순식간에 무너졌어. 시몬은 27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탄을 하면서 제 딸 앞에서 오열을 했어요. 기분 좋은 결혼식 날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시몬은 혼주복까지 입고 내 손녀 찾으러 왔다면서 제 딸의 손을 꽉 잡은 채 애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손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그만 전시댁 사람들에게 화를 내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제 딸이 저보고 일단 진정하라면서 침착하게 대응을 했어요. 딸도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았는지 최대한 감정 조절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신우는 제 딸에게 찰싹 붙어서는 자기 남편이 맨날 술만 먹고 들어오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손까지 올린다면서 애들만 줄줄이 싸질러 놓고 일할 생각도 없이 돈만 빨아간다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예식 시작 안내 방송이 나왔고 그제야 전시댁 사람들은 제 딸에게서 떨어졌어요. 전시모는 제 딸이 검사인 걸 알게 됐으니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거라면서 핏줄은 거부할 수 없다고 빨대를 꽂으려는 행동을 보이길래 결혼식이 끝나는 대로 가만두지 않으려고 최대한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네요. 그렇게 제 딸의 결혼식은 시작이 되었고 예식 노래에 맞춰 입장을 하던 그 순간 수석검사인 제 딸이 입장을 하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표정이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직감하게 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에게 다가가려 했는데 갑자기 밑으로 내려오더니 드레스를 입은 상태에서 하객들 사이를 비집고 무작정 앞만 보며 걸어갔어요. 그렇게 제 딸이 걸음을 멈춘 곳은 하객들 사이 틈에 서 있던 전 시부모와 신우였습니다. 딸은 전 신우의 손가방을 뺏어들더니 가방을 뒤집어 열어 안에 있던 물건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가방 안에서 고가의 금품들과 핸드폰들이 쏟아져 나왔고 전 신우는 허겁지겁 떨어진 금품들을 급하게 줍고 있었습니다. 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전 시부모가 들고 있던 가방도 빼서 탈탈 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안에서 상당히 많은 금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부의 가방에서는 고가 시계며 외제차 차키까지도 나왔었네요. 하객들은 바닥에 떨어진 금품들을 바라보더니 하나둘 자기 물건이라며 급하게 줍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게 왜 그쪽 거야? 내 거지. 내 손에 들어왔으면 내 거라고.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할머니 허락 없이 가방을 뺏으면 어쩌자는 거야? 아까부터 가방 틈새로 금품들이 몇 개 보였는데 제가 확인한 게 아니라서 일단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손버릇은 때를 안 가린다더니 눈에 보이는 금품들을 보니까 손버릇을 제어할 수 없었나 봐요. 손녀 결혼식인데 어떻게 제가 초대한 분들의 금품에 손을 댈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고가의 차량에 차키까지 훔쳤다는 건 그 안에 있는 금품들까지 전부 다 털어갈 생각이었어요. 요즘 세상이 어느 때인데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가 그쪽들과 연을 끊었는지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할미를 감옥에라도 쳐넣겠다는 거냐? 내가 이 나이 먹고 징역살이를 해야 되겠어?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으면 이런 짓을 하겠니? 네가 내 소녀딸이니 대신 책임져 줘야지. 이건 내 손에 들어온 거니까 무조건 내 거다. 27년 만에 할미 얼굴 봤으면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내가 왜 당신의 손녀딸이에요? 저는 오늘 처음 봤는데요. 박 검사님, 이분들 당장 경찰서로 좀 연행해 주세요. CCTV에 전부 다 찍혀 있으니까 증거물 확보하시고요. 금품들은 신분증 확인하고 전부 다 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쪽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전혀 궁금하지 않거든요. 우리 엄마가 당신들 때문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알아? 손버릇을 보니까 한두 번 범행을 저지른 것 같지 않은데 이번에 콩밥 좀 길게 잡숴야 되겠네요.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제 딸은 전시댁 사람들의 가방에 들어있는 금품들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던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계획했던 대로 범행이 또다시 시작됐을 때 제 딸이 그때를 놓치지 않고 현장을 잡게 된 거였습니다. 전시댁들은 많은 하객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 몸을 부딪히거나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여러 가지 소지품들을 눈치채지 못하게 빼돌려 본인들 가방에 넣다가 제 딸에게 걸리게 된 거였죠. 그렇게 제 딸은 결혼식에 참석한 동료 검사에게 사건 처리를 잠깐 맡기면서 결국 전시댁 사람들은 경찰에 의해 연행이 되었고 상황 정리가 전부 다 끝난 다음 결혼식을 다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난 뒤 사위가 이번 사건을 전담하게 됐는데 정가가 상당히 화려하더라고요. 특히 전신우는 정가 6범이었습니다. 전신우의 남편도 사기절도 정가 4범이었네요. 전시모와 시부 또한 정가 2범으로 이미 몇 번 형을 받고 나왔었는데 이번만큼은 제 딸이 사건에 개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한 응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사 사이는 현재 전신우에게는 징역 5년, 전 시부모에게는 징역 3년형을 판사에게 요청을 했어요. 판사는 사위의 손을 들어줄 것 같습니다.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인간들을 27년 만에 보게 된 것도 충격이지만 제 딸의 결혼식에서 행패 부린 것도 모자라 범죄까지 저지른 거에 대해선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네요. 제 딸이 태어나고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으면서 검사 됐다고 빌붙으려 했던 그 집안 사람들의 최후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니 27년 동안 응어리졌던 과거의 아픔을 이제야 쓸어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 딸이 믿음직스러운 사이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여성이에요. 친구들한테도 혹시나 남편 얼굴에 먹칠하게 될까봐 얘기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연애 결혼으로 남편과 행복한 신혼생활을 꿈꾸며 결혼했어요. 항상 화목하고 깨볶을 것 같던 신혼이었고 단 하나의 문제라면 시댁 식구의 과한 개입이 많았다는 거예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는 한 성격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결혼을 진행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까지 있었지만 결혼 후 남편은 분가를 함과 동시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시댁에 방문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해줌으로써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그건 저희의 생각이었고, 시어머니는 허구한 날 제 신혼집에 방문하며 사사건건 저희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며 간섭하기 일쑤였어요. 이런 게 잦아지다 보니 스트레스가 크게 달았고요. 얘, 너 그거 못 보던 옷이다. 우리 시은이 입으면 아주 잘 어울리겠는데 너같이 허리 짧고 하체가 퉁퉁한 애한텐 그런 옷 안 어울려. 우리 시은이 같이 길쭉길쭉 날씬해야 어울리지. 그거 너 입지 말고 시은이 줘라. 어차피 안 어울리는 건데. 이거 영재 씨가 사준 거예요, 어머님. 그리고 아가씨는 옷도 많잖아요. 다음에 아가씨 입을 만한 거 추려 놓을게요. 누가 사준 게 뭐가 중요해? 어울리는 게 중요하지. 영재도 참 보는 눈 없다. 그런 걸 너를 사주니? 어울리지도 않는 건데. 그래도 사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아가씨는 옷 많잖아요. 어머님은 매번 저 볼 때마다 옷을 그렇게 달라고 하시네요. 너한테 어울리지도 않는 옷이니까 달라고 하는 거지. 너 말투가 나를 꼭 거지 취급하는 말투 같다. 기분 나빠서 원. 늘 제 물건도 탐내시고 집에 오면 살림까지 뒤져가면서 뭐든지 가져가려고 하시는 시어머니였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러시지 않으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당황스러웠고, 제가 조금이라도 기분 나쁜 티를 내면 어머님은 본인을 거지 취급한다며 오히려 역정을 내시곤 하였죠. 어머님의 비위를 맞추는 게 제일 힘들 정도였고, 남편도 본인 자식이면서 어쩜 자식 물건을 그리 탐을 내시는지. 시어머니는 딸바보 그 자체였어요. 뭐든지 좋은 것, 예쁜 거, 맛있는 것은 본인의 딸한테만 주려고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저 역시 친정엄마와 각별했던지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이좋은 딸과 엄마 같은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냄비 샀니? 좋아 보인다. 이거 나 가져가도 되지? 어차피 너희 요리도 잘 안 해 먹는다며. 이거 다 영재 돈으로 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도 권한이 있지. 가져가서 잘 쓸 테니까 영재한테도 그리 일러둬. 그러니까 진즉 우리 집 냄비 세트 바꿔줬으면 좀 좋아. 꼭 내가 달라고 해야지 이 집은.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야. 네가 영재한테 잘 코치를 해야지. 어머님, 냄비 세트 친정부모님이 결혼할 때 선물로 사주신 거라서요. 제가 나중에 사드릴 테니까 가져가지 않으셨으면 해요. 옷도 안 된다. 냄비 세트도 안 된다. 뭐가 그렇게 안 되는 게 많아 너는? 그렇게 잘난 아들 너한테 장가 보냈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애가 참 정도 없어. 우리 딸이 시집가서 너처럼 그럴까 무섭다. 내가 지금부터라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지. 내가 영재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런 건 며느리한테 다 보상받아야 하는 거라고. 내 말이 틀려 안 틀려? 저희 부모님은 저희 오빠한테 따로 희생했다고 해서 새언니 보고 보상하라고 하진 않거든요. 참 신박한 논리네요. 뭐야? 너 지금 그거 비꼬는 거지? 너네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냐? 어른 말하는 거 비꼬면서 대답하라고? 하여튼 요즘 애들 무섭다니까. 말 대답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시은이한텐 절대 그러지 말라고 내가 신신당부를 해야겠다. 시어머님은 항상 저를 겨냥하듯 말씀하셨고, 저희가 시댁에 가지 않아도 시어머니는 늘 저희 집에 방문하여 제 속을 뒤집어 놓는 날이 허다했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그렇게 아끼고 아끼던 고명딸 시누이가 혼전 임신을 해서 집안이 난리가 났던 날이 있었어요.
늘 딸 가정교육을 잘 시킨다고 입에 닳도록 말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혼전 임신을 하고 들어온 것이 좀 웃기더라고요. 매번 저와 시누이를 비교하면서 저보곤 못 배웠다고 하시고 시누이 보곤 곱고 고운 공주딸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공주딸이 시어머니의 뒤통수를 제대로 쳐버린 것이죠.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하셨지만 그래도 곧 혼전 임신한 딸을 받아들였어요. 몰라, 나 임신했어. 이제 이 사람한테 시집 갈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이것저것 준비해줘. 오빠한테 말해서 말이야. 너네 오빠한테 당장 얘기해야겠다. 오빠라면 해줘야지. 내가 잘 얘기할게. 혼전 임신이라 그 집에 책 잡히지 않으려면 아주 바리바리 싸가야겠네. 하나뿐인 우리 딸 혼전 임신이라고 사돈댁에 무시당하는 꼴 절대 못 보지. 감히 누구 딸인데. 오빠가 집안 혼수는 다 해주겠지? 당연히 해줘야지, 오빠로서. 엄마가 잘 구슬려서 꼭 나 책 잡히지 않게 해줘. 예비시댁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내가 아주 땡 잡은 거라니까. 아마 엄마도 얘기 들어보면 완전 생각이 달라질걸? 내 인생 이제 폈다고. 뱃속에 있는 아가가 복덩이야. 그러니까 엄마는 너무 걱정 마. 내가 괜히 엄마 딸이겠어? 나 똑똑하잖아. 그래, 우리 딸이 혼전 임신을 아무렇게나 할 애가 아니지. 다 생각이 있던 거야. 역시 우리 공주다. 혼수는 걱정 마. 니네 오빠 내 말이라면 껌뻑 하잖니. 하나뿐인 동생 빈몸으로 시집가게 할 수 있겠어? 기 안 눌리게 팍팍 밀어줄 거야. 시누이는 혼전 임신을 하고 들어오자 처음엔 시어머니가 속이 상해하셨지만 시누이가 남자를 잘 물었다고 하시며 처음과는 반대로 시누이의 임신을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시누이의 혼수를 요구하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었는 줄 알아 재차 물으니 어머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 어머님과 시누이의 욕심에 치가 떨렸고 여유가 된다면 못해줄 게 없었지만 저희도 맞벌이로 딱 생활을 하는 부부였기 때문에 시누이 집안 곳곳을 가정가구로 채워주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남편을 들볶기 시작했고 그런 시어머니에게 안 된다고 계속해서 거절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답답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평범한 모자지간 같지 않았거든요. 네가 누구 덕에 지금 이렇게 컸냐? 당연히 네 여동생 혼수는 해줘야지. 그래야 사돈댁에 책 잡히지 않을 거 아니야. 제 시집 올 때 해온 게 뭐가 있어? 꼴랑 냉장고, 세탁기. 두고두고 내가 이렇게 어이가 없는데 네 여동생도 그 집에서 네 와이프 같은 대접받길 바라니? 하여튼 이번에 나 실망시키지 마라. 네 여동생한테 하는 거 내가 똑똑히 지켜볼 테니까. 너 내 은혜 모르면 사람 아니다. 나한테 은혜 갚는다고 생각하고 네 여동생 시집갈 때 책 잡히지 않게 해. 그게 내 명령이야. 저희도 형편이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렇게 무리하게 해줍니까? 그리고 이젠 제가 홀몸도 아니고 엄연히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와이프랑 상의는 해야죠. 하여튼 지금 확답은 못 드려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뭐? 이래서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더니. 네가 지금 누구 덕에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감히? 난 분명히 말했어. 네 여동생이 원하는 거 다 해줘야 해. 그 정도 받을 권리 있다고 생각해. 내 말이 틀리니?
적금을 깨든 알아서 해. 시어머니는 퍽 하면 남편에게 빚을 받아내는 것처럼 본인 덕으로 잘 살고 있는 거라며 항상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셨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얘기치고는 너무 키워준 생색을 내는 것 같아 듣기 거북할 때가 종종 있었고, 이런 부분이 반복이 되자 시어머니와 제 사이는 극명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시누이마저도 시어머니와 합세하여 저희에게 대놓고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요즘 말하는 것처럼 시댁에 호구 잡힌 느낌이 들었죠. 화가 나기도 하면서 착잡한 마음이었어요. 아니, 언니는 우리 엄마가 오빠 키운 세월 얘기하면 절을 해도 모자랄걸요? 그러니까 나 시집갈 때 이 정도는 양호한 거지. 부모가 자식 키운 게 뭐 그리 생색낼 일인가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건데. 그리고 매번 그런 식으로 오빠한테 이것저것 요구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도 그렇고 아가씨도 그렇고 저희가 땅 파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가씨 결혼 선물 섭섭지 않게 해드릴 테니까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마세요. 이런 게 다 부담이 되고 서로 깔끔하지도 않은 거예요. 막말로 아가씨, 우리 결혼할 때 축의금 하셨나요? 돈이 다가 아니지만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네요. 아가씨도 사회생활 하시면서. 언니, 그걸 일일이 세고 있었어요? 내가 축의금 안 낸 거 아직까지 생각할 정도면 엄청 마음에 담아두나 보네. 엄마, 언니 얘기하는 거 들었지? 무섭다 진짜. 아닌 척하면서 돈 가지고 쨍얼거리는 거. 이래서 사람 속은 아무도 모른다더니. 너 아주 무서운 애구나. 그리고 생색. 네 남편이 해줄만 하니까 해주는 건데 네가 뭔데 못 해주겠다 말아야? 무조건 해줘야 해. 안 하면 아들이고 며느리고 내가 다신 안 볼 줄 알아. 그것뿐이야. 두고두고 너희 후회하게 해줄 거니까 그리 알아. 하나뿐인 오빠가 돼가지고 동생 홍수 하나 안 해주려고 이렇게 마누라까지 대동해서 이유되는 거 나 역시 어이가 없다. 저희가 넉넉지 않은 형편이다 보니 정말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했지만 신우의 결혼식이 다가오게 되어서 상견례장에 다 같이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습니다. 상견례장에서 본 사돈 어른들은 정말 고상하고 인품이 훌륭해 보이시더라고요. 건물도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부유한 분들이라고 했지만 부유하다고 해서 사람을 깔보거나 무시하는 그런 분들은 아니었고요. 그래도 신우이가 좋은 집에 시집가게 된 것 같아 기분은 좋았고 시어머니도 어찌나 그 집에 잘 보이려고 애쓰시던지 그 모습이 조금은 우스꽝스러워 보였답니다. 그래도 남편 될 사람도 참 선해 보이고 너무 좋은 모습이라 제 마음도 훈훈해졌어요. 아이고, 사돈어른, 저희가 다 맞춰야죠. 저희 고명딸, 제가 정말 귀하게 키웠는데 이렇게 사돈어른들이 우리 아이를 예뻐해 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혼수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맞춰드릴 테니 걱정 붙들어 매세요. 뭐 혼수야, 이미 했죠, 뱃속에. 저희가 강남에 42평 아파트 하나 남는 게 있거든요. 애들 신혼집으로 해줄 예정이에요. 거기 안에만 좀 잘 채워넣으면 될 것 같고 따로 저희한테 뭐 해줄 건 없고요. 그저 둘이 잘 살면 장땡 아니겠어요? 그래도 우리 시은이 보니까 오빠가 참 든든한 것 같아 제 기분이 좋네요. 혼수도 오빠가 해주기로 했다면서요? 그러기 쉽지 않을 텐데. 어머머, 당연히 할 돌이죠. 오빠라면 여동생 그것 좀 못 해주나요?
강남에 42평이라니.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사돈. 얘기 들어보면 시은이 참하고 선하던데 저희가 이런 며느리 맞이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 아들이 외동아들이다 보니 솔직히 결혼해서 잘만 살아준다면 이 재산 다 물려줘도 아깝지 않고요. 어머머머, 우리 시은이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 딸이라서가 아니라 아주 며느리 잘 얻으신 거라니깐요. 상견례가 끝이 나고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얼굴을 보이며 시누이에게 복도 많다며 칭찬을 엄청 해대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시아버님은 몇 년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회복에 힘쓰고 있었고 사실상 가장은 남편이었는데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시누이가 좋은 집에 시집을 간다고 하니 시어머니 걱정이 해소된 것 같아 보였거든요. 저 역시 시누이가 잘 되는 것을 계속 바라고 바랬고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 중인 아버님이 이 소식을 알게 되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서 오히려 기분이 좋은 하루였어요. 아버님은 오래전 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져 계시거든요. 저도 사실 병원에 누워 계신 아버님께 인사만 드렸던 터라 하루빨리 기적처럼 일어나기만을 바라고 또 바랬고 하나뿐인 딸까지 시집을 간다고 하는데도 깨어나지 못하는 아버님이야 오죽할까 싶었어요. 네 아빠 병원에 있으니까 당연히 네가 책임져야겠지? 아까 사돈어른 말 들었지? 강남에 41평 아파트라고. 무리 좀 해야 할 거야. 네 동생 책 잡히지 않으려면. 난 누누이 말했다. 시은아, 가자. 여기서 우리 찢어지자. 너희끼리 들어가. 아, 무리라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지만 시은이가 원하는 거 다 못 해줘요. 그리 아세요. 일단 가볼게요. 저놈의 자식을 그냥. 지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저 따위로 얘기를 해? 이게 다 여자기 나름이지. 여자 만나고 배렸어. 어머님, 말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뭘 자꾸 저 만나고 배렸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무리한 요구 하신 거 맞잖아요. 30대 신혼부부한테 시누이 혼수를 다 준비해달라고 하는 게 솔직히 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희가 무슨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있으면 해주고 싶죠. 근데 없는데 어떻게 빚까지 내서 해달라는 거냐고요. 아, 진짜. 아니, 언니. 엄마 말에 따박따박 말대답 좀 그만하실래요? 솔직히 오빠가 언니 만나기 전엔 우리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얼마나 우리한테 헌신적이었는데 언니 만나고 변한 건 맞아요. 어떻게 조종했길래 오빠가 저 모양이 되냐고요. 다 언니 탓이지. 너 그 입 못 다물어? 이게 어디서 언니한테 또박또박? 그리고 네 새언니 아니었어도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못 들어주지. 엄마, 오빠가 나보고 입 다물으래.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오빠가 나한테 어쩜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엄마가 뭐라고 좀 해봐. 얼씨구, 너 잘났다 이거냐? 뼈 빠지게 키워서 대학까지 보내놨더니 이제 지 잘났다 이거지? 네 아빠 가시면 뭐라고 하겠니? 지금 아프니까 모르시지만 이 일을 하시면 너한테 뭐라고 하겠어? 지금은 네가 가장이니까 다 해줘야지.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막무가내 화법이 참 할 말을 잃게 했고 그 자리에서 계속 실랑이만 벌이면 어차피 해결되지 않을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희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답니다. 살면서 남편도 그렇게 화난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었고 저도 황당했어요.
나 지금 얘기할게. 자기는 자기 어머니랑 여동생이라 아무리 무리한 요구를 해도 괜찮겠지만 난 이해 못하거든? 어느 정도 결혼 선물이야 해줄 수 있지. 우리 형편에 맞춰서. 근데 42평 그 집 혼수를 우리 보고 채우라는 건 진짜 이해 안 돼. 여기까지 얘기할게. 미안하다. 내가 너 볼 면목이 없어. 네 맘 알지? 나도 너랑 같은 마음이야. 그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당신이 뭐가 잘못이야. 정말 저렇게 생각하는 어머님이나 아가씨가 문제인 거지. 당신도 자식인데 진짜 어쩜 그래? 엄마한텐 시은이가 또 워낙 막내딸이기도 하고 딸이랑 엄마는 원래 각별한 거잖아. 그래서 그런가 보지 뭐. 미안해. 나도 남매잖아. 우리 엄만 오빠한테 안 그래. 저 정도면 진짜 이상한 거야. 아들은 뭐 자식 아닌가? 보면 진짜 너무하셔. 남편 또한 그럴 수 없다고 저에게 못을 박았고 그 일은 이렇게 일단락 되는가 싶었어요. 결국 저희가 냉장고와 세탁기 그리고 건조기까지 해주자 시누이와 시어머니 입이 대빨 나오고 말았죠. 그래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 받아들였고 대신 그걸 받으면서까지 불평불만을 토로하셨어요. 제 상식상 정말 이해되지 않았지만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참나. 지 동생 시집 가는데 꼴랑 가전 3개? 내가 널 어디 그렇게 키웠냐? 어쨌든 알겠으니까 최고급으로 해줘. 오빠, 진짜 너무한다. 엄마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말대로 최고급으로 살 거니까 그리 알아두면 좋겠어. 그리고 시누이는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비록 아버님이 아프셔서 못 오는 결혼식이었지만 그래도 그날만큼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참 행복해 보여 좋았답니다. 저 역시 그동안 미운 감정은 접어두고 온전히 축하해 주었죠. 그러던 중 결혼식 끝나고 필요연 때 제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바람에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하필이면 좋은 날 전 뇌진탕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저 역시 너무 놀랐고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그나마 경미한 뇌진탕이라고 하여 안심하였어요. 자기, 그래도 큰일 날 뻔했어. 진짜 결혼식 끝나고 피로연이었길 망정이지. 결혼식 전에 그랬으면 당황했겠어. 몸은 진짜 괜찮은 거야? 엑스레이상 그래도 경미한 뇌진탕이라고 해서 걱정은 덜었는데 그래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입원하고 누워 있으래. 아, 다행이다. 아가씨 결혼식에 크게 누가 될 뻔했네. 자기도 너무 걱정했지? 그나마 경미해서 정말 다행이야. 결혼식은 그럼 무사히 끝난 거야? 아가씨 신혼여행 가는 것도 못 봤네. 자기도 경황 너무 없었겠다. 미안해, 걱정시켜서. 그렇게 남편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전 3박 4일이라는 짧은 시간 입원을 하였는데 마침 태어날이 시누이 신혼여행에서 오게 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전 퇴원을 하려고 입원실에서 퇴원 수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짜고짜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들이닥치며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당한 일 중 가장 어이없는 행동을 가만히 있는 제가 당한 것이에요. 시누이가 오늘 오는 날이면 퍼뜩 퇴원 수속 끝내고 이바지 음식을 차려야지. 뭘 아직도 자빠져 있어? 당장 못 일어나? 너랑 네 남편은 어쩜 그렇게 행동이 굼뜨니? 하나에는 여동생이랑 시누이인데 그렇게까지 나 몰라라 할래? 혼수도 그렇고 진짜 내가 화가 나서 못 참겠네. 당장 일어나.
이바지 음식 차려야 하니까. 네가 하지 누가 하라는 거야? 속 터진다 진짜. 쉰 후 이바지 음식 차리라며 내진탕으로 입원한 제게 다가와 제 머리에 무력을 가한 시어머니였어요. 순간 제가 맞은 것도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당황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정말 이건 아니다 싶으면서 열이 확 받았죠. 그리고 저 역시 시어머니고 나발이고 한판 해야겠다 싶었을 때 문 앞에서 이 모습을 모두 관전하고 있던 남편이 한마디 했어요. 박찬순,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는 거야? 당신 이제 끝났어. 뻔뻔하게 모든 일을 저질러 놓고 그동안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았다 이거지? 나한테 모든 걸 요구하면서 양심에 찔리지 않았어? 이제 당신 인생 종쳤으니 그리 알아. 뻔뻔한 여편네. 순간 월차낸 남편이 박차고 들어와 시어머니에게 저런 말을 쏟아내었고, 그 말을 끝으로 시어머니 말년 인생에 피바람이 몰아쳐오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남편을 따라 뒤이어 형사들도 들어왔는데, 뒤이어 이어지는 말은 가히 놀라웠어요. 제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그 자리에서 들었는데도 손이 벌벌 떨리고, 어떻게 저렇게 무서운 여자가 시어머니였는지 싶으면서 충격이었어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 계단에서 밀치고 혼수 상태로 지금까지 만들었지? 모를 줄 알았어? 아빠 깨어났어, 이 인간아. 우리 아빠 재산 노리고 작정했는데 혼수 상태가 되니까 아차 했겠지. 그리고 영원히 안 들킬 줄 알았지? 당신 이제 새고랑 차고 깜빵 들어갈 일만 남았어. 소름 돋는 인간. 우리 아빠랑 재혼한 것도 돈 때문이었겠지. 이제 안녕이다, 이 인간아. 뭐? 네가 날 신고해? 아니 그 노인네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혼수 상태에서 이제 막 깨어난 사람 말을 왜 믿어? 내가 니네 부자한테 얼마나 헌신했는데 감히 나한테 뒤통수를 쳐? 니들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 얘긴 경찰서 가서 하고, 이제 당신 인생 존쳤으니 말년이나 대비해. 아무것도 없이 늙어 저 세상 갈 테니까. 남편의 말은 놀라웠는데, 알고 보니 지금의 시어머니는 친어머니가 아니었고, 어려서 시아버님이 재혼을 했다고 했어요. 지금의 시누이는 시어머니가 데리고 온 딸이었고,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던 시아버지야 재혼한 시어머니는 모든 재산을 남편과 나눠 갖기가 싫어 집 계단에서 시아버님을 밀어버렸고, 많이 다친 시아버지는 그날부터 혼수 상태가 되었답니다. 증거도 없고 물증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시어머님의 말만 듣고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고요. 기적처럼 시아버지가 깨어나시면서 이 모든 만행이 밝혀진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소름이 돋던지 매일 남편에게 그렇게 생색을 냈던 것도 본인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고,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뻔뻔해야 이런 죄도 짓는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고, 정말 무서웠어요.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면 네 아빠 재산은 내가 가져가도 되잖아. 어디 너랑 나눠 가지게 해? 내가 니네 부자한테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러니까 이 꼴이 나지. 완벽할 수 있었는데 하필 깨어날 게 뭐람? 의사가 깨어날 확률은 희박하다고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히네. 나 이대로 머물러나. 변호사 대동해서 어떻게든 풀려날 거니까 그리 알아.
그리고 너 키워주는 애 이따구로 갚는 거 아니야. 평생 엄마 없는 게 불쌍해서 엄마 대줬더니만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치다니. 너 가만 안 둘 거야. 평생을 시은이랑 나랑 차별한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양심에 손을 얹고 생색내. 그래도 아버지한테 잘하니까 지금껏 참았건만 아버지를 없애려고 해? 이제 내가 참을 필요 없지. 시은이도 아마 당신 때문에 인생 종실 거니까 그리 알아. 뭐라고? 내 딸 건들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니까짓게 내 딸을 건들 군번이나 돼? 하찮은 버러지 같으니라고. 우리 딸 건드리지 마. 진짜 소름 돋네요. 본인 자식만 자식인지 어려서부터 길러온 아들은 자식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지. 참나,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당신한텐 아니었나 보네. 하긴 돈 때문에 재혼했으면 목적이 오로지 돈이었겠지. 내 남편이 정말 불쌍하다. 내 남편 마음에 대못 박았지? 두고 봐. 내가 아줌마 마음에 대못 하나 박아줄 테니까. 넌 빠져. 네가 뭔데 껴들어? 네 남편 저렇게 만든 것도 네가 조종한 거지? 제가 저러진 않았는데 너 만나고 저렇게 됐어. 얼마나 호구같이 오리말이라면 다 들어줬는데 감히 저렇게 만들어? 니까지 것도 내가 사전에 불구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래야 아들이 지풀에 꺾이지. 에휴. 그렇게 시어머니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전 그 길로 시누이 사돈댁에 가서 이 모든 사실을 오픈했습니다. 시누이는 길길이 날뛰었고, 고상한 시누이의 시댁 어른들은 너무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가장 큰 약점이 시누이였고, 시누이 또한 시어머니의 치마폭에 휩싸여 제 남편에게 평생 호구짓을 종용해 왔거든요. 두 모녀를 쌍으로 보내버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자 바로 이렇게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리고 시누이는 그곳에서 길길이 날뛰면서 부정했어요. 아니, 그럴 수가. 정말 어떻게 TV에서나 볼 이야기들을 당장 나가.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 지 엄마 보고 뭘 배웠겠어? 니네 엄마같이 무서운 사람 밑에서 큰 너도 보기 싫다. 애는 나오면 키워줄 테니까 당장 이혼해. 넌 내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 애마저도 너랑 네 엄마 닮을까봐 무섭다.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쪽 아니었음 큰일 날 뻔했네. 어머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희 아빠가 엄마를 평생 힘들게 하셔서 그런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말이면 단 줄 알아? 아버님이 평생 얼마나 공주처럼 모셨는지 동네에 소문이 파다한데 역시 너도 범죄자 어미 딸 맞네. 그쪽은 빠지시지? 어머님, 제발요. 제가 어떻게 헤어져요? 저 절대 못 헤어져요. 엄마랑 별개로 봐주세요. 소름 돋는다. 이혼해. 아니, 법적으로 아직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그냥 헤어지자. 몸만 나가. 그리고 아이는 엄마 말대로 우리가 키울게. 너 같은 애한테 애 어떻게 맡기겠어? 진작 알았더라면 너 같은 애랑 엮이지 않았을 텐데. 어머님, 여보, 제발요. 어떻게 나를 쫓아내겠다는 거야? 원하면 엄마랑 손절할게.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입 다물어라. 그 핏줄 어디 가겠니? 너도 그럴 인간이야. 애초에 싹을 잘라 버려야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 무서운 거사. 결국 시누이는 시누이 남편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혼인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몸만 나가야 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어머니는 경찰 조사 후 구속영장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에 입원한 아버님은 천천히 쾌차하고 점점 호전되셨고, 제 남편 또한 시어머니에게 평생 정서적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것을 계기로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하였어요. 그야말로 작심하고 남편이 강경하게 나가니 시어머니 말년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평생을 엄마 행생을 하면서 남편에게 모든 것을 요구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니 남편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했습니다. 그 마음 오죽할까 싶으면서 늘 참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음에 얼마나 기쁜 마음이 들었는지 역시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또한 그동안 당해온 것을 계기로 제가 본 남편 중 제일 단호하고 강단 있게 행동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어쨌든 니네 아빠 살았잖아. 나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우리 시은이랑 살 집 하나만 장만해주면 깨끗이 사라질게. 우리 시은이도 나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고 양육권 소송 중인 거 알잖아. 아줌마, 정신 차려요. 이제 와서 용서를 바래요? 평생을 아버님 모르게 내 남편을 차별하고 괴롭힌 것도 모자라. 지금까지 당신네 모녀 물주로만 생각했잖아. 내가 용서 못해. 남편이 용서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못하니까 그리 알아요. 그럼 콩밥 잘 드셔. 네가 뭔데 껴들어. 우리 아들이 나한테 그럴 리 없어. 내가 남인데도 키워줬는데 나한테 이렇게는 못하지. 남도 당신보다 잘했어. 하긴 당신도 남이긴 하지. 그동안 당해온 세월 이렇게 보상받네요. 마지막 남은 인생 깜빵에서 잘 썩다 나오시고 그렇게 아끼는 고명딸 그 집에서 소박 맞고 미혼모로 사는 거나 봐요. 당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내가 니네 아빠 시중 든 게 몇 년인데 말년에 깜빵에서 썩을 것 같아? 깜빵에서 나와서 두고 봐. 가만 안 있을 거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늙은 아줌마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됐고, 거기서 모범수로 활동해서 조금이라도 형이 단축되길 바라세요. 아오씨 깨어나길 망정이지. 평생 모르고 저 모녀한테 호구 잡힐 뻔했네. 뻔뻔한 것들 같으니라고. 결국 인과응보, 시어머니는 구속되었고 저흰 그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해방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아직도 병원에서 치료 중이시지만 많이 호전되어 곧 퇴원을 앞두고 계세요. 그래도 혼수 상태로 꽤 있는 것 치곤 정신도 또렷하고 그날 일을 생생히 기억을 하셔서 이렇게 범죄를 밝힐 수 있었던 거죠. 남편은 그동안의 세월을 이제야 보상받는 것 같다고 하며 가장 편안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제가 알게 되자 남편은 오히려 저한테 미안해했는데 진작 어머니가 새어머니라는 것을 말할 걸 그랬다고 말이죠. 하지만 남편 성품에 말하지 않는 걸 보면 아무래도 평생 그렇게 시누이와 차별을 받아왔음에도 본인의 친어머니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서 저에게 따로 얘기를 안 했다는 게 분명해요. 그런 신중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아들을 두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평생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 시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마저도 본인들이 다 가져가려 했다는 것이 정말 나쁜 인간들임을 또 한 번 증명한 거죠. 모든 게 완벽 범죄인 줄 알았던 시어머니의 계획이 결국 들통나버린 걸 보면 역시나 나쁜 사람은 언젠가는 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일을 계기로
살면서 선하게 살아야겠다고 한 가지 배웠답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는데 한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이렇게 글을 마무리해 볼게요. 감사합니다.